그러니까 아침이다 보니까 간식 먹으면서 하라고 간식이 배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은 보시거나 뭐 식당에서 보시면 간식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악력, 그냥 이빨을 씹는 동작은 뇌를 자극해서 두뇌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0 플러스라는 의미가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0 플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0에 가까운 숫자를 의미해요. 하고 0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왼쪽에서 접근하는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러니까 극한값 고등학교 때 극한값 개념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은 아니고 0에 가까운 오른쪽에 접근하는 극한값인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렇고요. 나중에가 전자공학이나 제어공학이나 보면 그냥 0이에요. t가 0일 때 어떤 값. 하고 이 뒤쪽에 있는 이게 중요한데, 아까 라플라스 인자인 E의 마이너스 ST의 미분형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S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는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받아서 앞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내가 함수 ft가 뭔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라플라스의 기본 변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문자 fs가 돼요.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문자 fs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 정리를 다 하면 s 곱하기 fs 마이너스 f0가 나와요. 원래 뭐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f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데, 뭐 전자공학 우리가 뭐 저 회로 이론 같은 거 뭐 자동 제어 보면은 뭐 그럴 개념을 그렇게까지 따져서 설명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t가 제로일 때 조건을 넣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렇고, 특히나 그러니까 전자 쪽에서는 전자 회로를 보기 때문에 t가 제로일 때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그냥 제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뒷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전자공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미분과 관련된 라플라스, 예를 들어 인덕터 같은 경우, 인덕터가 대표적으로 인덕터 전압이 전류의 변화량에 대한 미분치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공급되기 전에 인덕터에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제로예요. 그래서 보통 F0, 소문자 F0는 보통은 전자공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냥 0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ft라는 시간 함수의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는 s 곱하기 미분하기죠. 그러니까 ft라는 함수의 미분, 원래 그 함수의 그냥 라플라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지만 결론은 미분 함수는 라플라스로 바뀌면 s 곱하기 미분하기 전 함수의 라플라스 타입이다라가 결론인 거죠. 잘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그젠플 한번 보시면은 예제가 dt분의 ds, 그러니까 s라는 함수의 미분 형태죠. 더하기 s 더하기 1. 뭐 제가 참고한 책도 그렇지만 그냥 초기 조건은 거의 제로라고 그냥 아예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s라는 시간 함수가 0에서는 0값을 가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요거를 s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라플라스를 하면은 대문자 x로 이제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소문자 x는 대문자 x로 바뀌었고 dt분의 ds가 중요하죠. 이게 미분 형태인데 앞에 라플라스 그러니까 우리 인자란다. 변수인 s가 나오고 바로 fs가 나온 거죠. 여기 중요하죠. 함수 x가 뭔지 몰라도
미분 타입이기 때문에 라플라스로 하면 S 곱하기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타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다. 틀렸네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1은 뒤에 UT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뭘 착각을 했네요. S분의 1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했다고 했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스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틀렸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 SX에 대한 걸로 정리하면 S 곱하기 S 더하기 1분의 1로 나와요. 이 fx라는 함수가. 근데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로 해서 S 평면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플라스 함수에 대한 형태를 구하면, 사실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하지? 다항식이라고 하나요? 이 다항식을 부분 전개를 해야 돼요. 각 항에 대한 부분 전개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역 라플라스로 바꿔서 시간 함수로 다시 복원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라플라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간 함수상에서 미분적분이 포함된 이런 다변, 이 뭐라고 하지? 미분 방정식, 다차원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미분이나 적분 항들이 다 그냥 그 대수 연산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칙 연산이 포함된 식으로 간단히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수 연산식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라플라스로 계산을 다 하고, 계산된 라플라스를 다시 그 역 라플라스로 바꾸기 쉬운 형태로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시간 함수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역 라플라스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시스템 그거 쓰나? 일단 제가 본 내용 중에 아직 그거 관련된 게 없어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을 텐데,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를 해서 S 평면으로 끌고 왔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요. 풀이를 해서 어떤 함수에 대한 어떤 뭐 다항식을 구해요. 이렇게 fs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어떤 공식이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 뭐냐면 fs를 뭐 s분의 a, s 더하기 1분의 b 이런 식으로 각 요소 항목별로 전개를 해요. 부분 전개라고 하는데, 부분 전개를 한다든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전개를 해요. 그럼 전개를 왜 하냐? 바로 안 되냐? 똑같아요. 복잡한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간단한 대수연산식으로 바뀌는데, 역 라플라스도 간단한 대수연산식을 시간 함수로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플라스 함수가 복잡하면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한 라플라스 식을 등가의 간단한 항목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막 복잡한 어떤 그냥 한 가지 예예요, 예. 식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의 그 항목 요소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선형 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간의 항목에 대해서 다시 시간 함수 ft로 변화를 하는 거죠. 각각의 요소를. 결국 각각 요소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된 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간 함수가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라플라스 함수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걔를 다시 다항식을 단항식의 합으로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변환하기 쉽게.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역 라플라스 함수를 또 적용해가지고 시간 함수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한 어떤 수학 함수, 그러니까 다변수 미방 함수를 쉽게 풀이하는 굉장히 좋은 해법이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게 좀 제가 수학 공부 분야의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수학 어떤 공식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제한적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라플라스, 그러니까 시간 함수에서 라플라스로 바뀔 때는 이미 t는 0보다 크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값이 유한하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라플라스가 안 돼요. 이미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수학 공식들은 이 방법으로 해법 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어공학 입장에서 라플라스는 아주 제한된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선형 시불변 시스템 중에서도 함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단위 계단, 단위 램프, 사인, 코사인,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뭐 지수함수와의 곱셈 형태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간함수 형태들에 대해서만 이 이론들이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책 보시면 처음에 저 되게 어렵게 봤는데,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관심 있는 파트만 딱 집중해서 보면은 그 책들이 설명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함수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될 수 있는 함수가 적기 때문에 이 역 라플라스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 라플라스로 변환되는 것도 임의의 모든 라플라스 함수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변환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풀이가 안 되는 거죠. 아닌가? 아니면은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우선은 좀 약간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 설명했고, 이제 아주 중요한 적분. 우리가 그 전자회로 중에서 적분은 그 캐패시터의 전압이 적분 공식이죠. 그러니까 VC는 인테그랄 I 분의 dt, 그죠? 방금 한 미분은 아니네요. 맞나? 맞네요. 그 캐패시터, 그렇지. 그러니까는 전류의 적분이 캐패시터 전압이고 캐패시터의 전류는 전압의 미분. 이게 다 양쪽 다 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는데, 보통 뭐 캐패시터를 따진다면은 인덕터도 있나? 인덕터 전류의 인테그랄이 VL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네요. 인덕터의 전류는 맞네. 인덕터의 전류는 인덕터 전압의 적분이네요. 수학적으로는. 그죠? 인덕터 전압은 전류의 미분이고, 사실 뭐 인덕터나 캐패시터가 적분이나 미분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미분도 필요하고 적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적분 형태가 어떤 식으로 라플라스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공식만 보이겠지만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간함수 ft에 대해서 인테그랄 dt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한 블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부분적분 적용하기 때문에 한 블럭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라플라스 공식에 넣으면 두 개의 덩어리가 생기죠. 이
적분의 함수 블록이랑 저 지수함수의 저 인자 부분 두 개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부분 적분인데 여기서는 뒤쪽에 지수함수의 인자를 먼저 적분으로 해주는 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분 적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 미분항이 먼저 들어간 거고, 아니 미분항이란다, 미쳤나봐요. 적분항이 들어간 거예요. 깔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하고 원래 함수는 한 번 내려오고 미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적분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자기 F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 항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t의 무한대가 들어가면요, 그 2의 마이너스 st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계산 무한대가 t는 무한대인 그 값은 제로예요. 그래서 걔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가 빠졌네요. 빼기 t가 제로인 함수를 넣는 건데, 이 적분은 t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적분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t가 제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인테그랄 ft는 dt 하고 t가 제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s분의 1. 왜냐면 t가 제로면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st는 1이거든요. 1.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이 부분을 쭉 계산하면은, 그쵸?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플러스로 나오고, s분의 1은 앞으로 나오겠죠. s분의 1 나오고, 요 표시,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어느 수학 선생님인가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인테그랄 적분 표시를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승수, 함수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게 또 약속이 있나봐요, 수학 표시에. 그리고 워낙 오랜만에 본 표시라서 이거 막 설명할 때 헷갈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들이 또 오네요. 애기들 목소리가.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딱 보면, 요 아까 미분항이 마이너스 s분의 1이니까 플러스 s분의 1로 오고, 뒤에는 라플라스의 기본 함수 인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끼리 상쇄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s분의 1은 시간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상수기 때문에 그냥 s분의 1로 밖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얘를 앞뒤 순서 바꿔서 좀 정리를 하면은 s분의 1의 fs, 이 함수 fs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더하기 s분의 1 f0분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수학책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적분이 한 번 됐지만 그 다적분 함수에 대한 표준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책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그젠플을 볼게요. 이그젠플 이제 사실 이거 제가 본 책이 자동차 관련된 책이라서 이 예제가 그거예요. 그 RLC 직렬 회로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파형에 대한 예제거든요. 여기 뭐 그림을 따로 굳이 한다면 이렇게 저항 L, RLC가 있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파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예전에 뭐 회로 이론 책에 보면 이 풀이법이 나와 있는데, 시간 함수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시간 함수에서의 풀이법은 풀이가 가능한 함수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공업수학 책 보면
뭐 1개 미방